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제 어떤 기회를 잡는다, 대운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대운 옵니다. 여러 가지 대운도 오고, 그 대운에 따라서 우리 사람은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 대운은요, 대운을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화가 크다는 뜻입니다. 이 무당들한테 가면 보통 이러면 대운이 온다 하면 여러분들 대운 이꼴 좋은 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운은 좋은 운이란 뜻이 아니고요. 원래 명리학에서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1년은 연운, 세운이라고 합니다. 명리학에서는 10년 대운이 있습니다.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로 돌아가는 그 10년 주기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갑자를 사는 것을 60갑자 한 갑이라고, 원래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라고 하는 이유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두 갑자를 살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 실현이 됩니다. 대부분의 앞으로 이제는 124를 넘어가는 것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 살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10년 단위를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대운과 사주명리에서 말하면 자꾸 헷갈려서 이럽니다. 아, 대운이 들어왔네요. 대운은 이제 굿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변화가 크다는 뜻입니다. 내가 관운에 있다가 뭐 정관, 정편관운에 있다가 식상으로 넘어가면 내 변화가 엄청 커지겠죠. 이런 것처럼 대운이라고 하면서 큰 변화의 운입니다. 큰 변화의 운이 들어가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 중에서 내 대운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가 있다면 그 좋은 의미 안에서 좋은 걸 잡을 수 있느냐, 그 좋은 의미를 못 잡느냐, 아니면 나쁜 대운이 왔는데 그 나쁜 대운에서 진짜 나쁘게 변하느냐, 조금 나쁘게 변하느냐, 이 차이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을 이루어내 주는 겁니다. 자,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관이 많은 사람들은요, 관에 대한 사고가 많습니다. 관적인, 조직적인 사고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식상이 들어오게 되면 내 사고 구조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상관이 들어오면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거 내 일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그래서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대운이 10년마다 바뀌고요. 그 대운이 바뀔 때마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어떠느냐? 어렵거든요. 잘 못 잡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걸 못 잡기 때문에 정말로 사주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면 이제는 앞으로 미래가 그다지 크게 별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대운이 바뀌었을 때 내가 사회 전체에서 내가 관운으로 가고 있었는데 인성운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뭔가 승진을 할 운이 됐다. 이렇게 됐는데, 사회 전체가 인성에 해당되는 직업 승진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 회사 안에 조직이 사라져 버린다. 조직도 한마디로 지금이 그렇잖아요. 뭐 과장, 부장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부 평행 라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직속. 그래서 무슨 팀장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다지 옛날처럼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와도 나는 그 변화에서 내가 가지는 걸 가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평범한 소시민들은 어떤 삶을 살 거냐, 진짜 좋은 사주 활자가 아니면 진짜 어지간한 경우는 다 대부분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요, 대기업급, 예를 들면 대기업급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주들은 그나마 살아남는 겁니다. 대기업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무원을 쳐도 5급 이상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학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기본적으로 초중 고등학교를 다닐 때 성적이 상위권에 있던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 관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서울의 스카이라든지 이런 정도 대학, 뭐 부산 같은 데서도 부산대학, 아니면 뭐 동아대나 뭐 부경대 같은 일부 학과들,
이런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전북대, 뭐 전남대 이런 데는 안 되겠죠. 진주, 경상대 이런 데는 뭐 좀 제끼놓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유지가 좀 그나마 살 수 있는데, 나머지 중견기업, 중소기업 아니면 뭐 소규모 기업들에 다니다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대형 마트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네 마트나 동네 구멍가게에서 일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사주는 이제는 전부 다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주 보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줄곧 하는 이유가 분명히 옛날 같으면 취업이 되는 운이거든요. 그런데 취업이 되는 운이 맞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직장이 없어졌잖아요. 직장이 없어졌다는 건 뭡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계층이 만약 예전에는 1부터 10까지 했으면 누구는 최하위층 1, 그 다음에 1, 2, 3, 4, 5, 6, 8, 90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1, 2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맨 밑에 19 빼고 중간이 사라지고 있죠. 한마디로 3, 4, 5, 6, 7, 8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3, 4, 5, 6에 있던 사주를 쓰는 사람들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간다 말은 못 하겠고 좀 어려웠을 겁니다. 낮추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10년 전 같았으면 됐어요. 하지만 이제 안 됩니다. 그 왜냐? AI가 그걸 다 바꿔놓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AI가 인간의 노동을 없애버렸잖아요. 노동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직업이 사라지는 것은 두 번째고요. 직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뭐냐면 직장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운영하고 만들어가는 그 경영자들이 이제 효율성이나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고용을 점점 더 하지 않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고용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용하지 않으면 당연한 것이요. 갈 데가 없죠. 옛날에는 뭐 중소기업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제 중소기업들도 외국인 노동자를 쓰거나 사람을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주 중에 예전에는 평범한 사주들은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막 소시민적으로 살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어려워진 겁니다. 어려워지다기보다 불가능해졌죠. 잊지 마십시오. 직장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내 운에서 들어갈 직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어디 가면 되면 아무리 찾아도 사실은 사주 보러 오시면 갈 데가 없는 거 뻔히 보여요. 이 사람은 중소기업 가야 될 사람인데 본인은 대기업을 가고 싶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라도 해보라 뭐 어떻게 대기업의 말단이라도 아니면 대기업의 지방공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방공장은 다 없어졌잖아요. 없애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예전에 학생 중에 그 포항제철 다니던 애 있어요. 포항제철 다니는데 그때는 잘 나갔죠. 10년 전에는. 얼마나 그래서 뭐 집도 사고 있는데 지금은요. 이거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포항이 무너져 버리니까 회사가 무너져 버리니까 걔 사주가 그런 거예요. 걔 사주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AI만 없었다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AI가 딱 있고 나서 이거 경제가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대지수라고 포항지수라고 다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직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단순히 내가 이 사주가 이랬는데 어떻게 내가 취업할 데 없나 이제는요. 취업을 생각하시면요. 정말 답 없습니다. 정말 답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이 그 이야기 하겠습니까? 노동자들 보고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창업을 대놓고 하잖아요. 맞거든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지금. 왜냐? 국가 기조가 국가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기업이나 이런 걸 집중으로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라도 기술 집약적인 산업을 갖고 있으면 국가에 지원해야 거기는 밀어주고 그 외에는 대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국가 경쟁력, 국가 생산력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도 기술 선도적으로 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이 모양새들이 좋아지거든요. 국가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잃지 못하면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 애는 왜 취업이 안 될까? 취업이 안 되는 게 갈 데 없는 겁니다. 그럼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 육신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방법을. 안 그러면요. 그냥 나는 중소기업을 갈 사주가 중소기업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소기업을 가겠다고 아무리 취업 원서를 들고 다녀본들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사주가 안 맞네. 사주가 해석이
아, 그 사람 잘 못 보네. 왜 취업 분명히 된다네. 왜 취업 안 되지? 미안한데요.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말을 했는데 저처럼 세밀하게 안 나누다 그런 거예요. 1, 2, 3, 4, 5, 6, 7, 8, 90까지 나눴으면, 아니면 1부터 20까지 나눴으면 그 중에 걸릴 건데, 지금 1부터 20까지가 있다면 중간에 지금 4부터 17까지가 통째로 사라졌잖아요. 갈 데가 없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그게 지금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인이라고 하는 걸 못 쓴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관인이 나빠서가 아니고 못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노래 제목 같은데.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래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 모양이 지금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 못 하시면 많이 힘듭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주 해석을 기존의 관념에서 기존에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주 배우는 사람들이요 400년 전부터 100년 전까지 사실은 사주가 400년 300년 이론이 정립됐는데 아직 그걸 쓰고 있어요. 격국용신 따지고 일지 월지 따지고 있고 뭐 일지는 월지에 뿌리를 두고 이렇게 해석하고 막 뭐 억부 이런 거 따지고 이러면 막 조후용신 따지고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이 종합적으로 딱 봐가지고 이렇게 뭐 맥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참 할 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하는 겁니다. 드렁킹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형님 아니거든요. 나가세요. 어디 건방지게 형님 나가세요. 제가 쫓아내기 전에 나가세요. 건방지게 형님이라니 나가세요. 빨리. 건방진 자식이 말이야. 얼굴도 못 본 사람이 나가세요. 저는 자유롭게 사람들 대하고 착한 사람이지만 건방진 거 인정 안 합니다. 싸가지 없는 자식이 말. 제발 안 나갑니까? 드렁킹 안 나갑니까? 어디 저런 건방지 어디 내가 누구라고 지하고 저보고 형님 저게 이제 건방진 거예요. 그냥 여기 유튜브에서 매번 봤다고 해서 선생님 제 말 이제 만만하다 이거 이제 저 말이 뭐냐 만만하다는 거거든. 이거 뭐 이제 만만해 되겠나 형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 보고 전부터 저 사람이 엉한 티안을 계속 쓰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제 영상 방송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사주 이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니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그랬죠. 당신 그러려면 나한테 상담해라고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좀 보니까 이제 알겠다 이거거든요. 저런 사람 상대 안 합니다. 건방진 자식이 말이야. 그러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주 모양 안에서 내 사주가 어떤 정도의 이걸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높낮이를 가지고 있는지 급이나 구성의 보통 요즘 저는 급이란 말을 쓰거든요. 우리 계급할 때 급이죠. 저는 이걸 급이라고 쓰는데 보통 또 다른 사람은 격이라고 하죠. 격. 급하고 격이 사실은 같은 말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런 내가 어떤 급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게 있었는데 예전에는 다양했는데 지금 다양하지 않다.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너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는 점점 더 바꿔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안에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내 육신 안에서 내가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이 평범함이 전에는 이 평범함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돼서 내가 내 속하는 분이 중간이었단 중간에 쑥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되는 건 말입니다. 내가 여기 쭉 가는 이 부분이 제가 여기 상류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있는 요까지를 제가 말한 30% 해당되는 건데 나머지 밑에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못 매달 여기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지금 시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불리한 육신이 관과 인이거든요. 재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입니다. 관으로 재를 버는 사람이 있고, 인으로 재를 버는 사람이 있고, 겁재로 버는 사람이 있고, 식상으로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주에서 재라고 하는 것은, 재는 최종 목적입니다. 목적. 최종적인 목적물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게 자본주의죠. 그래서 이런 것이 내가 보는 방식인데, 지금 불리한 게 관과 인입니다. 관과 인을 쓰는 사람들이 참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내 사주 안에서 자기 관을 잘 봐야 됩니다. 내 관이 그다지 모양이 좋지 않으면요, 관인 말고 다른 거를 쓰도록 고르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제일 좋은 건 식신상관이라는 거죠. 사실은 여자 식신상관보다 남자 식신상관이 좋은데, 뭐 여자들은 그 식신상관에 식신상관, 특히 상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그 모양 요소가 있거든요. 요것이 딱 맞았을 때는 잘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좀 그래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이 좀 더 유리하고 음이 좀 불리한 케이스예요. 세상이 만들어진 게 그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양에 기대서 가야 되는 건데, 이것이 뭐 페미니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알아서 나도 독립적으로 할래 이러다 보니까 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건 본인이 자초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식신상관이 유리한 거고 관원이 불리한데, 그러면 관인 중에서도 쓸만한 게 뭐냐? 모양새가 좋아야 됩니다. 급이 낮더라도 모양새가 좋으면 요 라인에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어떻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그거는 할 수가 없고요. 그 사람 개인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대운에 뭐가 있으면 대운 요거 활용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장간에 뭐가 숨어 있으면 요 글자를 활용해 보십시오. 이걸 요렇게 써 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게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들 제가 많이 해드리거든요. 저 상담 보시면 아시지만 칠판에 그려 해주잖아요. 글자로 설명해 주잖아요. 글자를 딱딱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평범한 소시민들이 참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떤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겁니다. 환경 변화가 무섭다 잊지 마십시오. 예.